국내 기술로 생산한 반도체 초순수가 국내 최초로 반도체 제조 공정에 공급됐습니다. 설계 운영은 100%, 핵심 기자재는 70%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했는데요.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의 물로 첨단 산업의 필수 자원입니다. 2028년까지 국내 2조 5천억 원, 해외는 35조 5천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초순수 국산화의 성공,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호 이사님, 곽유정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첫 번째 이슈가 이게 낯선 단어가 나왔네요. 초순수. 이게 국산화 완료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게 뭐예요? 네, 초순수 이제 영어로 울트라 퓨어 워터라고 표현. 퓨어 워터. 네, 근데 울트라. 네, 그렇죠. 오. 완전히 그 초자가 이제 울트라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네. 뭐 이온이라든가 불순물들을 기존의 물보다 많게는 1억 분의 1 이상 줄여갖고 완전히 물만 남게 이제 세척을 할 때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면 물때 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아예 없는 완전히 이제 물만 있는 것들을 이제 초순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2019년도에 그 강제징용 판결이 나면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화이트 리스트 제외하면서 그때 뭐 포토 레지스트 뭐 이런 초순수 이런 것들을 이제 국산화 일본한테 그동안 의존했던 거를 국산화를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네네네. 거의 이제 완료된 것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 어제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한 2달 전에도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어제 시장이 좀 워낙 안 좋은데 그렇죠. 좋은 카드를 좀 너무 안 좋은 시장에서 좀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제 일단 뭐 초순수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동안 일단 일본이 사실적 기술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했다라는 점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다. 하지만 기자재 쪽은 아직은 뭐 70% 정도밖에 국산화를 못해서 맞아요. 이 70%를 100%로 만드는 것을 이제 다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디에 쓰이냐 하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2차 전지, 바이오까지 쓰이는데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웨이퍼를 우리가 보통 뭐 웨이퍼 동그란 CD 같은 거 아시죠? 그 네. 웨이퍼를 세척을 할 때 1톤 정도가 쓰인다고 그래요. 초순수가 1톤. 하나 6인치짜리 하나를 세척하는데 1톤이 쓰이는 1톤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전공종에서도 쓰이고 후공종에도 쓰이는데 단가를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이 초순수 단가가 1톤당 한 3,000원 정도가 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 비싸고 그런 건 아니군요. 근데 이 웨이퍼 생산 양을 생각을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 돈은 많죠. 삼성전자가 생산 가능 양 기준으로 월 400만 장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 기준으로만 월 18만 장 정도 쓰이기 때문에 근데 이 시장의 규모를 보면 사실 21년도 기준으로 국내가 이제 2조 2천억, 그다음에 해외가 28조 원. 28년도 기준으로 글로벌 35조원으로 성장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요건 제가 좀 약간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이 기술을 만드는 기업들의 시장인지 아니면은 이 한 장당 웨이퍼 한 장당 3,000원의 그 비용이 쓰는 그 이제 우리 IDMA로 표현을 하는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드는 비용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설명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우리나라도 있고 일본 기업도 있고 초순수를 만들어주는 이제 설비 장치들 그렇죠. 그 시장은 아닌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 그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해도 글로벌하게 28조 원, 30조 원에 가까운 시장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의미가 있냐면 그동안에 일본에 의존했던 거를 국산화하면서 웨이퍼 생산할 때 비용이 줄어드는 그렇죠.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은 이게 중국 특히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이 워낙 좀 뭐 바짝 따라붙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맞습니다. 중국에 이제 이게 사실 그렇다 해가지고 이거 쓴다고 그래서 국산화했다고 그래서 중국과의 가격 차를 막 대폭 줄일 수 이 부분까지는 아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의존도가 높았던 것들을 국산화한다라는 거 이것만큼 분명히 좀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 일본 그 수출 금지 사태 이후니까 벌써 한 4, 5년 걸린 거잖아요. 참 쉽지 않은 우리가 이 소부장을 독립한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초순수 관련주들이 어떤 회사들인지 궁금하네요. 곰배는 어떤 회사들입니까?
네, 초순수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처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군들이 관련주들로 엮여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성크리텍 같은 경우에는 전일만 보게 된다면 5% 이상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SK하이닉스와 함께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10월 달에 관련 이슈로 상한가를 터치하기도 했던 기업이고요. 변동성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삼양사 같은 경우에는 식품과 화학 부분 이렇게 사업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화학 부분에서 수처리 관련돼서 초순수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화 PSC 같은 경우 2022년쯤에 지금 수처리 관련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물과 관련된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 초순수 관련된 사업이 함께 엮이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일에는 3%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3% 이상의 하락이 나왔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엠바이오니아는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초순수 관련된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오른 글로벌 같은 경우는 6%가량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수처리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건설 업종에 대해서 조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기업이고 전일만 보게 된다면 7% 가까운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주가 추이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수급 자체도 좀 불안정하고요. 10,000원 선을 이탈한 뒤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초순수 관련된 기업분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낯선 기업들도 되게 많고요. 1,000억 원대 굉장히 시가총액의 작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초순수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고앵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고앵커도 막판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좀 낯설고요. 그다음에 시총, 이 사이즈도 좀 크지 않은 종목들이 좀 많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런 걸 감안하시면서 오늘 이 초순수 관련주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 이사님이 좀 가져오신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앞서서 언급된 몇 개 종목군들 중에 실질적으로 가장 좀 관련이 깊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성크리텍을 준비를 했고요. 한성크린텍. 네, 다른 기업들은 일단 뭐 다른 산업들의 이 초순수 관련 모멘텀이 끼어 있다라고 하면은 한성크리텍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것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좀 뭐 나중에 좀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관심 있게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SK 실트론 웨이퍼 공장에 이제 시공을 완료하면서 통수식을 거쳤다라는 기사가 좀 나왔는데요. 네. 통수식은 우리가 보통 그 농사를 지을 때 이제 처음 봄에 물을 대는 걸 이제 통수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그 단어를 적용해서 처음에 이제 웨이퍼 공장에 시공 완료했다라는 기사. 처음에 이제 한성크린텍 같은 경우 2010년도에 LG 이노텍에 처음에 이 초순수 설비를 이제 설치를 하면서 이 시장에서 조금 우리나라 시장 이 시장을 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환경부 초순수 국산화 프로젝트 국채 과제에서 선정이 된 기업이라는 점이 좀 약간 의미 깊다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10월달에 오늘 이제 어제죠. 오늘 다루고 있는 이 이슈가 기사화가 됐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었는데 어제도 장중에는 좀 탄력적인 흐름이 나왔다가 결국에는 좀 약간 좀 빠져서 끝났죠. 최근에 이제 이 SK 실트론 외에 또 솔브레인이 미국에 그 반도체 케미칼 공장을 세웠는데요. 거기에도 이 한성 크린텍이 초순수 장비를 설치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네. 보통 정수기 설치했는데 물 많이 먹는다고 돈을 많이 내진 않잖아요. 필터를 자주 갈 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수기 회사들은 이제 정수기만 팔 그런 뿐인데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초순수의 시장 규모가 이제 뭐 재작년 기준으로 글로벌 28조 원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기업들한테 가면 정말 봉이 김선달 같은 좀 느낌을 줄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한번 설치를 하면 뭐 유지 보수는 하겠습니다만은 크게 그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SK 실트론도 설치를 했고 삼성전자 그 전자공시 들어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에 한 3년 동안 이 그 한성크리텍이 삼성전자에도 한 서너 건 정도 이 초순수 관련돼서 설비를 좀 납품한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이 한성크리텍의 주가 흐름이 지금 여타의 종목군들과 좀 마찬가지로 거의 연중 저점을 기록을 하고 그러게요. 있는데 네. 일단 뭐 관심 있게 보시다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이제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라는 차원에서 이슈도 선정을 했고 종목도 일단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국산화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기술은 국산화를 했지만 기술은 7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연구를 더 해서 100%까지 올린다라고 하면 한성크리텍이 이제 다른 반도체 기업들로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 이 초순수를 쓰는 기업이 절반이 안 되거든요. 그래요? 네, 절반이 안 되는 상황인데 맨 마지막에 나온 분석 자료가 한 40% 정도 쓴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넓힐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얘기네. 그렇죠, 많다는 예. 뜻이니까 뭐 주가 흐름은 뭐 지금 굉장히 좀 안 좋긴 합니다만 관심 있게 봐도 글쎄요. 될만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그 하겠습니다. 사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뭐 어느 종목을 얘기해도 그 종목 당장 뭐 투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실 분들은 드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따지면 이럴 때 앞으로 그럼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종목들을 사실은 발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한성크리텍이라는 이 초순수 국내 전문 업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즘에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께서 다 들어가서 펀더멘탈도 다 보시기 때문에 뭐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뭐 두드러지게 딱히 이렇게 양호하고 견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매출처가 좀 나왔다라는 점에서 그다음에 국내만 하더라도 이제 시장을 확장시켜 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좀 일단 보실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니냐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이번에 이 초순수 관련해서 우리 곽 파트너님께서는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네, SK 하이닉스 가지고 왔는데요. 예. SK 하이닉스가 HBM 이슈만 있는 줄 아시는 분들 계신데 초순수 관련해서도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제 2019년도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에 일본 쪽에서 반도체 수출 규제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처음에는 이 초순수 생산 기술 같은 경우 이제 국산화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투자를 단행을 해왔었는데요. 2021년도 정부가 이 초순수 생산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이제 지정을 했고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환경부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이 협력을 함으로써 거기 이제 딸려 있는 자회사들 있죠. 자회사들인 SK 에코플랜트나 SK 실트론 등이 지금 참여를 해서 이 초순수 생산 기술 연구 개발과 실증을 계속해서 이제 진행해온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본 쪽에 아무래도 그런 이제 뭐 불화수소라든지 이런 이제 분야에 있어서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좀 높다 네. 보니까 일본이 아무래도 초순수 관련 이제 특허에 있어서는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순입니다. 그만큼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분야였는데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관련 지금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번에 나온 그러니까 올 초에 나온 뉴스 기사 보니까 초순수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다라는 게 이제 올 초에 나왔었고요. 또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나온 뉴스 기사를 보니까 최근에 이제 내년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그 국내 기술로 만든 이 초순수가 SK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 공정에 직접적으로 이제 투입이 될 것이다라는 네.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초순수 관련해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곳이 바로 SK 하이닉스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에 필요한 물만 하더라도 한 31톤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자원 공사 쪽에서도 초순수를 계속 이제 공급하면서 향후 이제 가뭄이나 물 부족 상태에서도 반도체 생산에 네. 차질이 없도록 배분량을 조정하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이런 이제 초순수 관련해서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단 지지 견조하게 지금 잘 받아주고 있는 중입니다. 외국인과 지금 기관 순매수 추이 보니까요. 최근 한 4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좀 수급이 받쳐주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고요. 지금 하단 구간 봤을 때 15만 원 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지지 구간도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15만 원 구간만 깨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가적인 움직임은 계속 팔로우 해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K 하이닉스 수자원 이 초순수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오늘 두 종목 한성크리텍, SK 하이닉스 두 종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